자, 오늘 3월 18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으로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 자체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 시장 방향성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장이 지금은 이제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승 추세 내에서의 조정. 우리 이제 그 상승 추세라고 꺼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끊죠. 추세선을 이렇게 끊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조금 그런 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간 조정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 받아주시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저는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박스로.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기간으로 이제 흘러가는, 가격이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고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는 조정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지수권 요것만 안 깨지면 제가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깨졌어요. 깨지면 불안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깨지면 굉장히 불안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닙니다. 불안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아래로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선 끊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요 하는 요 흐름 있죠. 여기 일단 조금 이탈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피보나치를 한번 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바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2577포인트,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이제 50% 지점이 2553포인트, 그 다음에 최종 마지노선이 2530 정도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세선이 부딪혀 있는 2550포인트 언저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빠르면은 뭐 한 2, 3일 정도, 이번 주 금요일이나 까지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이제 반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도 주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반등이 나오고 추세를 뭐 하는 거? 돌리는 게 중요해요. 반등이 나오고 추세를 돌아서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추세가 계속 깨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반등이 흥분하다 보면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무너질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지금 보면 여기서 일단 멈췄고요, 가격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추세가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를 일단 드리고 있고, 지금 한 2550포인트 언저리가 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추세를 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추세가 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시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이 강세로 쭉 뻗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조정받는 애들 중에서 단순 눌림목으로 끝나려고 하는 애들은 들고 있어도 관계없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보합권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애들은 물량 좀 줄였다가 밑에 다시 사는 그런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조금 이따가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만은, 중요한 부분, 그렇죠? 지금은 시장에 오늘 반등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오를 때 그들 종목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인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됐죠.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간 지금 이제 이건 이등변으로 가는 모양이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등변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고, 이등변으로 가면 밑에서 올라오는 저점 수준이 하나가 돼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첫 번째는 피보나치로 잡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던 추세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안 깨졌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던 추세는 지금 깨졌죠. 그렇죠? 여기 깨졌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추세 깨지고 돌렸다가 되돌림 나오고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일단 염두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조정 받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반등 포인트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반등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일단 반등 나올 수 있고요. 868포인트, 그 다음에 858포인트, 그 다음에 848포인트 근처에서 반등이 일단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거기에 무너지면 일단 838까지도 일단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은 수렴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으니까, 수렴형으로 진짜 조정을 받고 완전히 가는 형태 자체는, 가는 형태가 보이면 이것도 무너진 건 아니죠. 그렇죠? 무너진 건 아니니까 패턴 따라서 매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는 단타는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단기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단타는 일단 조금 조심한다,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 나오는 부분은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부분에서 시장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실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 어제 2차전지 그 일부 종목군들 조금 뭐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SK IT테크놀로지 오늘 반등이고요. 요거는 보기는 계속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뭐 아니죠. 아직 그 모양은 안 잡았는데, 관심 종목 안에 한온 시스템 뭐부터 시작을 해서 한온 시스템은 추세 한번 꺼볼까요? 이거 뭐 기술적 반등일 것 같은데, 그냥 어디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죠. 기술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작아서 이거는 하기가 조금 그렇게 합니다. 14만주 정도 되는데요. 요번에 이 정도 좀 못 가면은 조금 안 좋죠. SK IT테크놀로지 일단 있고요. 그래야 그나마 지금 추세가 남아 있으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SK IT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이 종목은 굉장히 완만하게나마 일단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추세선에서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요건 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차익 실현 예전에 한번 했는데 타이밍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죠. 타이밍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세 부분은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고, 요 강한 저항이 이제 97,000원짜리에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신규로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하셔야, 그 관심을 가지실 종목은 현대차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추세 일단 돌파를 했죠.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인식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오늘 추세선에 부딪혀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거기다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걸리긴 했어요.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중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현대차가 조정받을 때 202,000원 깨지지 않으면 이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또 달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는 오늘부터 좀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홀딩 하셔도 무리는 없겠죠. 한미약품 오늘 좀 올라왔고요. HDI 한국조선의 양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한 2.7%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한 30% 정도 일단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162,000원까지는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에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선주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주도 잘 받았고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못 갔단 말이죠. 못 갔던 가장 주된 요인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치적인 이슈 부분이 풀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화재 좀 올라오고 있는데 화재는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안 좋네요.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하다가 무너지는 건 좋지 않은데 참고하시고, 일단은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오늘 반등, 역시 뭐 자동차죠. 파라다이스 반등. 파라다이스는
글쎄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좋다고 하긴 하던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안에서 이게 실적이 안 좋지 않아요. 실적이 안 좋지 않은데 워낙 이 파라다이스는 중국 관광객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 관광객 들어오는 부분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움직이는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박스로 가고 있다, 거의 뭐 박스로 가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은 언제 왔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가능하다, 가지고 있으면 굳이 팔 이유는 없겠다, 사는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돌려내면 그때 한다,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이 이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요 모양이 나오려 그러면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 모양이 일단 나와야지만 일단은 시장 흐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룬린 여전히 뭐 좀 강세 움직임 보이는 정도. 아난티 오늘 강세였는데 뭐 하하 잘하고 계세요. 아난티는 여기 돌파를 해야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항선 근처에 일단 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이렇게 없나요? 하나기술 오늘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차트를 길게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차트 길게 보라고 하는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박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나 그 윗꼬리 달았던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81,000원 못 돌파하면 그때는 조금 줄여야 될 거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는 디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8%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위에서 밑으로 이게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패턴으로 가고 있고, 예전에 디오가 실적이 좀 안 좋나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 통해 가지고 다 일단 해소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빠지고 있던 추세가 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가 지금 돌파를 해내고 거기 지지받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최소한 패턴 상단 언저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000원 일단 목표가로 잡고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오늘 시장 정리가 대충 됐는데요. 자동차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또 있죠. 뭐냐면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다스라 그러죠.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이쪽에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HL만도입니다. 근데 HL만도는 주가 되게 못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못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또 쉬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저항이긴 합니다. 가격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52,800원이 저항이에요. 52,800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가 52,8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그냥 고 하셔도 좀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자동차가 오르니까 오늘 SL부터 시작해서 소형 자동차 다 오르고 있는데, 명신산업은 아시다시피 핫스태핑 관련된 종목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 플라스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경량화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추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못 갔죠. 주가가 계속 못 가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가만히 보면은 못 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올라서 옆으로 가고 있는 패턴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강력한 부분도 지금 안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닥에서 이제 출발한 종목으로, 물론 이번 상승할 때 25,000원짜리 돌파를 해야 되고요. 25,000원 돌파 못하면 다시금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습니다. 애매해질 수는 있는데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사실은 이게 접근 가능하죠. 박스권 하단에서 양봉에 띄운 거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양봉에 띄웠으니까 21,200원 이탈가 잡권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산업 한번 볼까요? 우리 산업은 뭐 요거는 가격 기준으로 안전마진 챙겨두시고, 나머지는 18,0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이것도 뭐 한번 할 수는 있겠네요. 18,0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가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루니스는 굉장히 좀 강세로 보이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대 조정입니다. 어제였나요? 시장 안에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이 딥노이드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기술력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기술력은 좋은데 거래처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거래처 얘기가 어제였나요?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급등하고 좀 쉬어주고 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캔들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명제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홀딩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홀딩 하셔도 되고요.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네요. 올라오면은 3650원이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정리는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는데, 시장이 하방입니다. 그렇죠? 상방 아닙니다. 상승 추세 내에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목이 이제 60분 시장이 60분봉 혹은 일봉상으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눌림목을 만들면서 조금 흘러내리는 경우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종목이 이제 어떻게 환절기처럼 확확 바뀌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타이밍 잡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조금은 자제하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명심을 하셔서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10시부터 시작해서 한국경제TV 오늘 짱 뭐사지 방송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 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